지구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구별 넘버원 천재치과 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를 안 아파도 해야 될 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치아를 좀 그려봤어요. 요 안에 빨간 거 있잖아요. 이게 치아의 실제 신경이고요. 그 바깥층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상아질. 상아질. 속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층. 그다음에 요게 신경. 그다음에 요 맨 바깥층이 이제 그 범랑질이죠. 의학 용어라서 이제 외층이라고 합시다. 우리말로 쉽게. 그래서 보통 이제 외층, 속층,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죽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죽잖아요. 그럼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염증 조직이 생기죠.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치근단 염증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상에 보여요. 치아에 뿌리근, 끝단,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다. 이게 치근단 염증이에요. 그래서 증자가 안 보이네. 치근단 염증이 생기면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아프지 않아도. 이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이거 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신경치료를 해도 치아를 못 살리고 아파서 몇 년 뒤에 빼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상 증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증례가 환자의 대구치예요. 치아번호 46번이거든요. 그래서 치아 뿌리가 4개나 있어요. MB, DML 두 개의 이제 치아 뿌리가 있고요. DB, DL이라는 뿌리가 있는데 이 DL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임상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봅시다. 환자가 와서 파노라마를 찍었는데요. 치아번호 46번. 뭔가 좀 뿌리 끝이 이상하죠. 네, 여기를 이제 보철을 했는데 타치과에서 신경이 죽었어요. 보철을 하고 나서 신경이 죽을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 잘못 아니에요. 저도 보철하고 나서 신경 죽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놔두는 게 맞을까요? 치료하는 게 맞을까요?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염증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 3년, 6년, 나중에 9년 뒤에 아프기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 그때 아프게 되면, 오래 묵혀서 아프게 되면 신경치료를 해도 통증이 해소가 안 되면 이 치아를 빼야 돼요. 지금 안 아플 때 이 보철 뜯어내고 신경치료를 하면 살려낼 확률이 높죠. 염증이 있는데 그걸 왜 놔둡니까? 깨끗이 없애야죠. 몸에서 치유를 시켜야죠. 이 47번 보면 뿌리 끝이 깨끗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확대한 스탠다드 사진인데요. 이 치아 상태가 이상해서 스탠다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치료비를 못 받고 찍어줘야 돼요. 공짜로. 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자세한 사진이 필요해서 부분 사진을 찍어서 보험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게 우리는 이 치료비를 삭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궁금해서 찍고 싶으면 환자를 한 번 더 오게 해서 찍든가 아니면 공짜로 찍어주든가. 되게 억울해요 우리가. 자, 지금 보면 요 신경관 있잖아요. 요게 DL 캐널이라고 그러죠. 치과의사들은. 여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를 녹였고 방사선 투과상이 생기면서 잇몸뼈를 녹였으니까 뼈가 없어지니까 방사선이 잘 통하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방사선이 통과하는 요 부분이 까만 거고 뼈가 차 있는 부분이 하얀 건데 하얀 뼈가 녹아서 방사선이 이렇게 뻥 뚫린다. 이만큼 염증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철 겉으로 봤을 때는 염증도 없고 깨끗하고 통증도 없는데 뜯어야 돼요. 네, 뜯습니다. 뜯고 나면 신경관이 4개가 보이고요. 확대 사진. 여기 치아의 앞쪽으로 가는 것을 M, 메지아리아라고 그러고요. 의학 용어예요. 뒤쪽으로 멀어지는 곳을 디스탈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혀 쪽, 뺨 쪽으로 가는 데를 B, 버칼이라고 그러고요. 이 혀 있는 쪽, 설 쪽, 링구알이라고 그러죠. L. 그래서 여기는 메지알의 버칼이니까 MB. 여기는 메지알의 링구알이니까 ML. 여기는 디스탈의
버칼이니까 DB, 여기는 디스탈의 링관이니까 DL. DL 신경관에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경우고요. 근데 이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치료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걸 하려면 다 뜯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신경관에 파일을 넣죠. 그 신경치료 할 때 보면은 그 바늘같이 꼬챙이같이 생긴 거 있어요. 요 반듯해 보이는 게 K 파일, 이 꼬불꼬불해 보이는 게 이제 H 파일이고요. 여기 이 반듯해 보이는 DL의 K 파일을 아마 17.5mm인가로 기억나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신경관의 길이를 확인을 하고요. 자, 안에를 신경치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신경치료 재료가 방사선 불투과성이 약해요? 신경치료가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원장님들, 시대에 뒤떨어진 원장님들이에요. 이거 MTA예요. 예, 최고급 재료로 한 거예요. 신경치료비 약 50만 원 정도 받고 비급여 항목으로 정당하게 동의 받아서 한 거고요. 요 DL에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뿌리 끝 염증이 없어지면서 주변에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뼈가 차기 시작했죠. 치유가 완벽하게 일어난 경우 까만 부분이 다시 하얗게 찹니다. 이게 신경치료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찍으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비슷해지겠죠. 신경치료하고 나서는 뼈가 안 차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뼈가 좀 차는 느낌이 들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정도 찼어요. 그 다음에 기둥 세우는 거 한 18만 원 받고 그다음에 PFG로 했어요. 저희는 대구치 PFG 하게 되면 70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한 50, 요거 한 18만 원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 20 생각하고 여기까지 70, 보철 70 하니까 1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저렴하게 고급 진료 받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거 신경치료를 놔뒀다가 빼고 임플란트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자기 치아 써가지고 평생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거 보시면 이렇게 뿌리 끝이 염증이 있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신경치료를 들어가고 보철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안 아프다고 신경치료를 안 하고 놔둬도 된다. 뭐 지켜보자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몸 안에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놔두죠? 운에 맡기는 건가요? 치료를? 놔둬서 아프면 치료하고 그 아플 때 5년 뒤에 10년 뒤에 아플 때는 신경치료를 해도 안 들어요. 통증이 제거가 안 되면 이 염증이 계속 커지면 그때는 치아를 못 살리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예요.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는 통증 여부랑 상관없이 신경치료 바로 들어가서 치아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제 영상 오늘 유익하게 보셨나요? 끝까지 잘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려야죠. 자, 첫 번째로는요. 신경치료의 여부는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 근거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동네 장사꾼도 아니고 아프니까 신경치료하고 안 아프니까 놔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의사잖아요.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의학적 근거가 없고 단지 씹을 때 아픈 것 뿐인데 멀쩡한 생리를 신경을 죽이고 막 신경치료할 덤벼드는 신경치료충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확실하게 제가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까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의학적 근거는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엑스레이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교합적인 치료를 하고 뭐를 다 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아파요.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죠. 이런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환자의 극심한 자발통. 뭐 이럴 때는 뭐 마지막 방법이니까 신경치료 한번 해봐야죠.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방금 보여준 어금니가 만약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 보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보철을 뜯고 재신경치료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 여기서는 서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는 게 좋긴 한데 또 건드렸다가 재신경치료 했다고 또 안 좋아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드릴지 말지. 근데 만약에요. 재신경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뿌리 끝에 염증이 계속 커진다거나 암처럼 계속 커진다거나 주변에 염증이 막 잇몸으로 나온다거나 그럼 무조건 해야죠. 치아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신경치료 재료 방금 MTA를 보여드렸는데 이 MTA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GP를 많이 쓰는데 한 5년 됐나 6년 됐나 MTA라는 재료가 나왔어요. 국산으로
나와서 매우 저렴하게. 사실 이 MTA라는 재료는 임플란트보다 더 유용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치과 시크릿 1편 210쪽에 MTA 재료가 왜 신뢰할 만한 재료인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저는 제 아는 지인들, 저희 직원들이나 직원 가족, 그리고 제 아는 가족들은 GP를 안 씁니다. 보험 재료를. 보험 재료의 신경치료 성공률이 한 90%라면 이 MTA의 성공률은 99.9% 정도예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을 제거하고 여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빈 공간이 없이. 근데 이 MTA가 그러한 의학적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재료예요. 그런데 좀 비싸죠. 네. 하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저는 이렇게 해요. 50만 원을 정도를 받고 태구치 신경치료를 하는데 5년 보증서를 써드립니다. 5년 동안 걱정 없다고 사인해서 써드리니까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이 MTA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치과 치료는 재료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의 정확한 손기술이 신경치료에 정확한 기술이 길이 정확하게 재고요. 근간 확대 정확하게 하고요. 뿌리 끝에 정확하게 재료로 막았을 때 이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써서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칠게요.